앞쪽 파일 푸셨으면 회사 등록 가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회사 코드 재생성. 자,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서 예. 지금 하신 분은 창 닫아서 잘 됐는지 보는 게 회사 코드 클릭해서 3002번 해서 미래산업이 있는지 보세요. 3002번에서 미래산업 있는지. 있으면 정확하게 잘 되신 거예요.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 씨는 그냥 카페에 적히는 거 받으세요. 거기는 전산세무 2급이라 적어놨어. 그죠? 선 씨도 거기 백데이터 설치해야 돼요. 들어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라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프로그램 닫고 설치해야 돼요. 근데 바탕화면에 다운돼 있을 수도 있어. 내가 하도 데이터를 많이 뒤집어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바탕화면 다운받아 놨더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 아니면 우리 대면 수업이죠. 그러면 우리 오후 반이면 저녁이나 오전에 남아서 공부하고 가라고 시켜야죠. 원래 그 빈강의실, 내가 수업 있으면 빈강의실 알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공부하고 있으라고 쉬는 시간마다 거기 쓱 보고 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학원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하에 믿고 있어요. 그죠? 이정 씨 설치됐나요? 다운 받아야죠. 그게 여기 세무사의 사이트, 여기 아래, 이거 여기 K랩 수업료. 그죠? 자, 일단 어차피 분개부터 할 거니까 뭐 이정 씨도 프로그램 설치만 해놓고 조회할 일 있으면 조회 먼저 할 건데, 먼저 분개부터 할 거니까 일반 전표는 신기하게 사용 방법을 까먹으시는 분이 잘 없어요. 한두 번 하면 금방 옛날하고 똑같고, 조금만 더 하면 또 옛날보다 더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할 거니까, 자, 우리 교재는 그래서 353페이지로 갑시다. 자, 참고로 그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있죠. 숙제 내드린 거, 제가 이걸 화면만 보시면 돼요. 저한테 3001번 회사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꽤 많다가 잠시 후에 확인했다고 우리 오전반도 그러는데, 없어요. 만들어 쓰는 거예요. 3001번 없는데 데이터 잘못 설치한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가 다들 이제 제가 대답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더라고. 우리 단톡방에서 오전반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거 3001번에 이해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1번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353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3002번이 회사 코드 재생성 안 된 거 아니에요? 유현 씨? 유현 씨 회사 코드 재생성 했어요? 근데 아예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지금 얘를 더블 클릭했어요. 지금 이 파일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백데이터고, 그러니까 그대로 2020년. 그럼 이거 안 했겠지. 여기에서 회사 등록 가서 여기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서 얘라고 해야지만 회사가 나와요. 이거 안 하면 이 회사들이 안 나와요. 자, 이정 씨는 뭘 질문한 거예요? 회사 종목하고 회사 코드가 뭐였냐고? 종목? 종목은 전산세무이고 코드는 우리 교재 이거. 이거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오, 빨리 했네. 자, 슬픈 일이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하라 그러고 우리 분계 연습 유현 씨 같이 해요. 일단 자, 1월 3일 거부터 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범어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어음 중 3천만 원을 중앙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며 할인율은 0.9%이고 할인 후 만기일까지 기간은 80일이다.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보면 받을 어음을 할인을 하는데 할인이 매각 거래이고 할인율이 9%예요. 모든 이율이 일반적으로 다 특별한 표현 없으면 연이율이죠. 그럼 0.9%인데 할인 후까지 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80일이래요. 자, 이런 말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 할인료를 계산을 할 때 이 할인료는 우리한테 어음을 사가는 사람이 만기까지 기다리는 이자 성격이죠. 그죠?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음 현금으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어음 만기가 올해 크리스마스면 그럼 그때까지 이자로도 받을 걸 그거였잖아요. 그럼 그 이자는 만기일까지 보관하는 날의 이자인데 그 날이 80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이자율이 9%에 365분의 혹은 366분의 80일의 이자를 매각 우리 할인료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뺀 나머지를 당좌 예금에 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금액은 떠나서 분계 위치나도 최소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음을 할인하고 매각 거래면 어음 판 거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줄 거고, 그리고 이 어음은 장부에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 지우기 위해서 쓴 거고,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매각거래의 할인료는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자, 일단 계정 과목 생각이 안 나면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우리 시험 때는. 그죠? 그럼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쓰는 이 할인료를 계산을 해보면, 자, 할인료는 3천만 원이 액면 금액인데 이 금액의 연 9%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오늘 할인하는 날부터 만기까지 보유하는 날이 80일이래요. 그럼 우리 365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기 할 때 365분의 80일 때는 3000 곱하기 뭐 9%든 0.09든 한 후에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를 하세요. 나누기 먼저 하지 마시고 분수가 눈에 그냥 딱 정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위에 분자를 먼저 곱하고 나서 분모로 나눠주시는 순서로 계산기를 쓰세요. 얘는 딱 봐도 소수점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건 소수점이 안 나올 거를 분모부터 나눠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세요. 순서로 계산을 하면, 자, 그럼 할인료는 얼마가 되죠? 자, 이 금액이 되겠다. 그죠? 소수점 잘라버리면. 그죠?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게 이 금액이니까 이건 상대방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이 금액이니까 나한테 주는 건 그럼 원금 3천만 원에 상대방이 원하는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2,940만 8,220원, 이 돈을 저한테 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내가 받는 돈이 되겠죠. 그럼 이 돈을 자, 당좌 예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사실 이 돈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 이 돈 뺀 차이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얘는 이자가 없는 어음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자부 어음은 방금 제가 말한 그렇게 빼야지 금액이 나오지 이 금액이 아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거 분개가 되었고, 자, 다음 자, 1월 5일 날 일시 소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대한상사의 주식 100주 액면 5,000원, 장부가액 6,500원을 주당 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대구은행에 당좌 예금에 입금하다. 자, 이번엔 일시 소유 목적으로 보유 중인 대한상사 주식,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뒀네요.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처분 파는 건데, 그럼 우린 처분을 하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지워주는 게 먼저죠. 그럼 장부에는 지금 주당 6,500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65만 원 적혀 있는 걸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는 돈 받은 거 쓸 건데 주당 8,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80만 원을 받았겠네요. 지금 이 분기에서 액면가는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죠. 장부에 적힌 적도 없고 이 금액에 팔 일도 없는, 전혀 필요 없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분개를 해보면, 자,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했으니까 장부에 적혀 있는 거 먼저 대변에 지울게요.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65만 원을 지워주고, 자,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으니까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우리가 처분한 금액은 80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차이나는 15만 원을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시험 때는 무조건 이 계정 과목이 들어 있는데, 근데 얘가 없으면 같은 계정 과목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시험 때는 당연히 성의 있게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만들어 줄 건데,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 이렇게 두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성의 없게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아마 그렇게 해놨을 있을 거니까 나중에 입력할 땐 얘 없으면 이걸로 쓰시면 돼요. 자, 다음 1월 13일 날 호주 포스코사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한미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 대금 1,200만 원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른 운송료 등 비용 30만 원을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번에는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데, 자, 우리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운송료나 이런 것들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돈을 줬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1,200만 원과 30만 원이 나갈 거고, 자, 차변에는 자, 일단 우리 운송 중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샀다고 생각하면, 원자재 샀으면 이 1,200만 원은 계정 과목이 뭐죠? 1,200은 그냥 샀으면 원재료라고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운송료는 뭐라고 하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매입자가 운송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원재료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바로 샀으면 원재료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원한 거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미착품으로 써두자라고 지금 저자가 어설프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미착품으로 적어뒀다가 도착하면 미착품을 지우고 원재료라고 쓸 거예요.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그 전까지 미착품으로 쓰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일단 분개부터 해보면 우리는 뭐 1,200하고 30만 원 전부 다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1,230만 원, 차변에 원재료라고 써도, 시험 때는 원재료 써도 상관없어요. 시험 때는 오히려 미착품을 더 안 써요. 근데 얘는 지금 원하는 게 이거니까 미착품이라고 써주고, 금액 그대로 전부 다 취득원가 구성할 거니까 전부 다 미착품으로 둘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착품엔 거래처 안 써요. 근데 쓰자고 하니까,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저는 궁시렁거리면서도 시킨 대로 해요. 시험이라면 일단 합격해놓고 욕해야지 떨어져놓고 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데, 얘는 거래처 쓰지 않는 계정 과목이에요. 하라 그러니까 뭐 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도 그냥 다른 거 없이 코드 번호만 알려줬으니까 코드 번호 이름하고 코드 번호만 써서 하나 만들고 여기 거래처 넣어 줄게요. 자, 다음 1월 15일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사채의 현재 가치는 4,810만 원이며 사채 발행비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채를 발행했네요. 사채 발행하면 대변에 무조건 사채 액면가, 차변엔 돈을 받는데 4,810만 원의 현재 가치로 발행을 하죠.
그런데 돈을 사채 발행비 5만 원 빼고 4,805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얘 빼고 받았으니까 사채 발행비. 그럼 뭐 사채 발행비 있기 전까지는 우린 190만 원 손해 본 줄 알았는데 뭐 사채 발행비까지 해서 195만 원 손해 봤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면 되겠죠. 액면가 이 금액인데 5만 원 뺀 4,805만 원 받았으니까 사채 발행비도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걸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린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이 돈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이 돈은 4,805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195만 원은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죠. 자, 다음 1월 18일 범어산업의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현금 300만 원과 2020년 5월 25일 만기 두산상사 발행의 약속 어음으로 400만 원을 받고 잔액은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자, 그럼 이번엔 범어산업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데 그럼 이제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보내고 그럼 돈 받는데 차변에 현금 300 그리고 400만 원은 범어산업이 두산상사한테 받았던 어음을 저한테 배서 양도했으니까 저는 배서 양수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따질 건데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연결이니까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쓰고 거래처만 두산상사라고 써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회사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100만 원은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회수하게 된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지우고 이 외상매출금은 번호산업의 800만 원이었고 차변에 돈 받는데 현금으로 300 그리고 받을 어음으로 두산 상사 거 400 그리고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5개만 1월달 것만 그다음 2월달 거니까 이렇게 5개만 이제 일반 전표에 같이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입력하실 것 같으니까 3번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3번은 제가 3일날 13일날 3번 분개만 먼저 할게요. 자, 보시면 차변에 미착품이 오는데 자,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2개가 있죠. 플러스 키 누르는 게 있고 F2번 눌러서 아래 F3번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게 있고 그럼 여기에 포스코다라고 해서 엔터 치면 창이 뜨는데 코드 번호 101번인데 정보 없잖아. 다른 정보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끝나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세요.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일반 전표 입력을 각자 5번까지 해봅시다. 자, 2월 2일 날 소유 중인 채권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18,800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자, 지금 문제 상황을 보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금 받은 거죠. 이자 받았으면 일단 이자 수익 생각해야지, 그죠? 그리고 이자가 12만 원인데 18,800원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자, 이자 수익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자, 차변 대변 어디? 예. 수익 자리는 그렇죠. 수익 자리는 대변이죠. 그러면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나중에 분계할 때 수익 비용 위치가 먼저 잡히면 분계가 쉽고 잘 안 틀려요. 자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실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비용 위치를 잡아두면 편하니까. 그럼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 쓴다라고 했죠. 분계할 때 금액을 분리시거나 쪼개는 거 없어요. 그래서 12만 원 전액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차변에서 우리가 18,800원 원천징수를 당한 거죠. 우리가 세금 떼이면 세금 미리 낸 거야.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 금액이 10만 1,200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4일 날 거래처 대형 공구로부터 장기 차입한 3천만 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액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조기 상환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기 차입한 차입금과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조기 상환하는데 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뺀 돈을 줬나 봐요. 그럼 3,150만 원 줬다라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자, 분개를 해보면 자, 대변에는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라고 하고 돈 준 이유는 일단 장기 차입금 갚은 거니까 지우기 위해서 장기 차입금 대연 공구 3천만 원 지워야 되고 이걸로 인한 이자 주는 건 이자 비용인데 얘는 무조건 전액 200만 원 다 쓰는 거죠. 그럼 3,200 줘야 되는데 우리는 3,1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50만 원은 우리가 대신 세금 내려고 떼는 원천징수한 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 1,300만 원을 대구은행 당좌예금에서 차감 납부하다. 자,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산납세금 제외한 나머지 추가 계상이 써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이 금액이 1,3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기 말에 이 1,300만 원을 가지고 전표 추가를 하면 우리 장부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12월 31일 날 미지급 세금이라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돈을 당좌예금에서 납부한 거예요. 그럼 미지급 세금 지우고 당좌예금에서 돈 주면 끝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미지급 세금 정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전기말 법인세는 전기 법인세는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정리하면서 미지급 세금으로 해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납부할 때는 미지급 세금을 지우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1,300만 원이고 자, 그럼 대변에는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2월 12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국고보조금 4천만 원을 신청한 것이 정부로부터 당사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문제에 빠져 있는 이 글자를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상환 의무 없음. 상환 의무가 있으면 차입금이니까 상환 의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에 4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고 상환 의무가 없으면 이 돈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잔액은 맞췄고 자산금액 다시 낮추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라고 쓸 거고 지금 들어온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선택을 해서 4천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10번 빼고 9번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입력하고 나서 10번은 이 다음 거 연결되니까 그때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